네, 안녕하세요. 자, 이번 시간에는 일정 계획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정 계획이라고 하는 건 뭐냐? 먼저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기로 이제 했다면 그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하는 그 일종의 이제 스케줄이 나오게 될 텐데 그 스케줄을 언제 계획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중간 개발하는 그 어떤 프로세스가 있겠죠? 그러니까 그 작업을 처리하는 절차가 있을 텐데 이 작업을 처리하는 절차 하나하나마다 이 뭔가 이렇게 작업을 처리를 하게 될 텐데요. 이런 작업들을 우리가 소작업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의 큰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을 작은 단위의 작업으로 이렇게 세분화시킨 것이 소작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, 이렇게 뭔가 소작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, 또 이 소작업들 간에 이렇게 그 진행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, 이런 것들은 이제 파악하는 단계가 일정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먼저 일정 계획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. 자, 개발 프로세스를 이루는 소작업. 여기서 말하는 이 소작업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작업을 우리가 이제 분해를 해요. 작업을 분해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소작업이라고 하는 작은 단위의 작업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, 보통 우리가 소작업 그러면 어떤 단위가 되냐면, 좀 이렇게 하나의 모듈이라고 해야 될까요? 네, 뭔가 어떤 기능을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어떤 기능 하나하나를 소작업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소작업의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, 이러한 소작업들 간의 관계를 이렇게 쭉 설정을 해가지고 그걸 순서대로 나열을 이제 하는 것을 이게 일정 계획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소작업을 파악을 하고 소작업 간의 어떤 순서라든지 그 일정을 정하는 작업이 되겠다라는 거고요. 자, 일정 계획에서는 그러면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느냐? 개발 모형을 결정하자. 자, 우리가 이제 앞서 배웠던 뭐 폭포수 모형이라는 것도 있었고, 또 그 다음에 프로토타이핑이라는 것도 있었죠. 먼저 이 작업 개발 모형을 결정하는 게 일단 필요할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소작업을 이제 하나의 작업을 쪼개면 소작업들이 나올 거고요. 이 소작업들마다 어떤 산출물이 또 나올 수가 있겠죠. 예, 산출물이 있을 거고, 또 이러한 산출물들을 바탕으로 이제 쭉 나열을 해가지고 최종적인 이제 결과물은 어떤 게 나오는지,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정 계획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정표 설정하는 부분, 마일스톤 설정하는 부분이 또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결국 이제 방향, 또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해 나가고, 언제까지 어떤 작업을, 언제까지 어떤 작업을, 이런 작업들을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될 것입니다. 자, 그래서 이게 작업 순서가 이게 나오는데, 먼저 작업을 그래서 분해를 한다. 그 소작업으로 만들어낸다고 했었죠. 그 소작업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WBS를 만든다, 또는 뭐 WBS 작성한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, 결국에는 이제 작업을 작은 단위의 작업으로, 소작업으로 이렇게 나누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, 그 소작업으로 나누어 놓은 문서를 WBS 문서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WBS 문서를 작성을 하게 되죠. 그럼 이 WBS 문서만 딱 보면, 아, 이 프로젝트 전체에 대해서 소작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작업 간의 순서가 어떻게 되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확인이 될 수가 있겠죠. 그 다음에 CPM이라는 게 있죠. CPM. 이건 이제 소작업들을 쭉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했었을 때, 어떤 작업이 먼저 수행돼야 되고 어떤 작업이 나중에 수행이 돼야 되고, 이런 어떤 작업들 간에 그 앞뒤 선후 어떤 관계가 있을 텐데요.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일종의 하나의 어떤 패스 형태로, 경로 형태로 이렇게 쭉 표현을 하는 방법입니다. 우리가 흔히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, 대학교에서 여러분들 그 학습 로드맵 같은 거 있죠. 1학년 때는 뭘 배우고 그걸 바탕으로 2학년 때는 어떤 걸 학습을 하고 3학년 때는 또 어떤 걸 학습을 하고, 아마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있으실 텐데, 이게 이제 결국에는 CPM의 한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최소 소요 기간이 얼마만큼 소요가 되는지,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작업을 만들어내게 되면은 그 소작업을 수행하는데 최소 얼마가 걸리느냐, 그런 어떤 기간까지도 이렇게 파악이 되어져야지 전체적인 프로젝트가 얼마만큼 소요가 될 것인지 대략 미루 짐작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최소 소요 기간을 구하는 것도 필요할 거고요. 그 다음에